어머님들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마주하실 거예요. 한 가지 책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정말 많은 다양한 책들을 빠르게 읽고 넘기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이러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죠? 네, 오늘은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고민 연구소의 윤수빈입니다. 오늘은 저희 영어 리딩 방법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죠.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 다독과 In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 정독,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읽기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읽기의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tensive Reading, 다독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독은 말 그대로 정말 많은 양의 텍스트, 많은 양의 도서를 읽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게 되면은 그만큼 영어에 대한 노출이 정말 많아지게 되고요. 이 노출이 많아지면서 영어, 그리고 독서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 다독을 통해서는 크게 어휘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읽기의 속도와 유창성도 상승하게 되고 배경 지식도 많아진다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독입니다. In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 이 정독은요, 텍스트를 꼼꼼하게 보다 세부적으로 읽는 독서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Intensive Reading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보다 깊은 이해와 그리고 정확하고 꼼꼼한 이해, 문장의 구조와 어휘력이 크게 상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정독의 방법을 강요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와는 좀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에부터 우리 정독을 강요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정말 많이 궁금하시죠? 다독과 정독,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방법들을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독은요, 우리 친구들의 리딩 앤 레벨은 1에서 4 정도, 그리고 AR 지수는 1, 2점대, 렉사일 지수로는 300점 초반대까지 이 다독의 방법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책을 많이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책, 저 책 많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책이 어떤 것이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다양한 책을 보면서 책 읽는 것에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점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책만 계속해서 좋아서 그 한 가지 책만 빠져서 여러 번 읽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어머님들. 한 가지 책에 빠져서 읽는 아이의 경우라도 그 책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된다면 어머님들께서 조금 다양한 장르의 책들도 한번 같이 골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서점도 가보시고요.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 중에서도 한번 같이 엄마는 이런 책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책도 읽어보는 건 어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몰랐지만 알고 보면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장르의 책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다독의 예시인데요. 리딩 앤 레벨 4에 해당하는 Wet Paint라는 도서입니다. 네, 이 책을 보시면요. 확실히 텍스트의 양보다는 그림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 만큼 우리 아이들이 텍스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가며 읽는 것보다는 그림과 함께 내용을 유추해가면서 읽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텍스트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를 마주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That was fed up 이러한 표현을 우리 친구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면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텍스트의 뜻을 통해서 유추하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지친 모습을 통해서 That was fed up 이라는 표현의 뜻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는 사전을 찾거나 혹은 한국어로 1:1 번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문맥 속에서
유추하고 짐작하는 ambiguity tolerance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참을성입니다. 모호함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내가 이 뜻을 꼭 한국어로 해석하거나 알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넘어가는 그러한 정도의 능력을 갖춘다면 우리 친구들이 책을 보다 수월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책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잘 되게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종류의 책들을 다양하게 보는 것, 이것을 중점적인 목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독과 정독을 병행해주면 좋을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리딩 앤 레벨 7에서 9, 그리고 AR 지수로는 한 3점대, 렉사일은 400에서 600에 해당하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 레벨에 해당이 된다면 다독과 정독을 함께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이거입니다. 다독을 통한 읽기의 즐거움도 함께 유지를 해 나가면서 정독을 통해서 읽기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주된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한 10권을 읽는다 하면요. 한두 권 정도는 정독의 방법으로 독서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다독과 정독을 병행하는 시기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리딩 앤 레벨 8에 해당하는 도서입니다. 피크닉 프로블럼이라는 도서인데요. 확실히 우리가 다독 때에 마주했던 책보다 텍스트의 양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 단어의 양도 많아졌겠죠? 네, 이런 시기에 정독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네,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내가 처음 읽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단어나 문장도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 읽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한 소리내어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 넘어가다 보면요. 모르는 단어랑 문장을 그냥 스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소리내어서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보다 집중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이 정독을 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시기에는 문답 활동을 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캐릭터가 책 속의 주인공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어떠한 이벤트를 겪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이러한 메인 이벤트들을 한번 같이 물어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문답 활동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러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음 책을 읽을 때에도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신경 써서 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독 활동을 할 때에는 이 문답 활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정독의 방법만 강요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무조건 정독의 방법만 강요하시기보다는 다독을 통해서 즐거움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독입니다. 정독은 리딩 앤 레벨 10 이상, 그리고 AR 지수로는 4에서 5점대 이상, 그리고 렉사일 지수는 700에서 800점 이상, 이때의 구간에 아이들에게 이 정독의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독은요, 보다 깊이 있게 텍스트를 읽어 나가고 독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갖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데요. 이 정독을 할 때에는요, 모르는 텍스트가 나왔다?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짧은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정독에 마주하게 되는 우리 도서인데요. 네, 레벨 11에 해당하는 All About Space입니다. 네, 넌픽션 도서인 만큼 전문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속도가 조금은 더뎌질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아지고 문장의 구조도 조금씩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짧은 양의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독서의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짧은 텍스트를 조금 더 천천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고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할애해 주셔도 됩니다. 이 시기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 부분은 단어를 사전의 뜻을 찾아서 이해를 돕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를 돕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이 정독을 할 때에는요, 아무래도 영어에만 집중하기 힘드실 거예요. 다른 과목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권만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한 달에 한 권을 읽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더 좋은 교육 정보 받아가세요. 우리 아이들의 레벨에 맞추어서 적절한 시기에 다독과 정독의 병행을 통해서 영어 리딩의 즐거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어고민연구소는 다음번에 보다 더욱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